한국군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 K9의 입지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앞다퉈 K9을 도입해 포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은 K9의 여러 장점 때문이죠. K9은 155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 호환이 가능하고 52구경을 선택해 미군의 M109보다 긴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최대 발사 속도 8발로 M109의 4발 대비 2배의 속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K9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특이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최대 장점에도 불구하고 K9을 완전히 수동으로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과거 운용 방식의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포탄의 신관을 일일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끼우고 스패너로 단단히 체결하고 이걸 옮겨서 수동으로 장전합니다. 그 뒤 사격 통제가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가며 계산한 좌표로 팔이 빠져라 레버를 돌려서 포탑 각도를 맞추고 그제서야 한 발을 겨우 쏘는데요. 한국이 그동안 K9의 자랑으로 내세웠던 30초 이내 초탄 발사, 15초 이내 3연발 급속 발사 등의 스펙과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훈련 영상을 굳이 왜 공개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다 쉽게 K9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반응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억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극히 일부 상태가 아주 좋은 K9만이 정상적으로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낙후된 일선 부대에서는 다들 저렇게 수동 야포나 마찬가지로 K9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체계가 망하길 바라는 중국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이때다 쉽게 K9 자주포의 운용에 대해 들먹였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말 그대로 그렇게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주포의 성능은 한심한 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과도하게 넓은 땅덩이에 여기저기 퍼진 군 부대의 무기를 제대로 보급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성능으로 무기를 운용하는 곳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열악한 환경의 중국은 한국 역시 자신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 몇 차례 개량을 통해 성능 개선을 한 자신들의 자주포를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동으로 훈련을 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지자 중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굳이 쉽게 훈련을 하고 있던 영상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9의 자동 장전 장치는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기종들 대부분이 자동 장전을 지원하지 않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이 자동 장전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들이 장점을 몰랐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보수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병사들의 빠른 손놀림이 더욱 정교하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장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숙련된 병사들의 믿음직스러운 손놀림 또한 분명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비 증강이 다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각국이 더 많은 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병력 역시 대량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숙련된 병사를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죠.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는 국가들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병사들에게 자주포 운용 능력을 부여하길 바랬고 자동 장전 장치는 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독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다른 방산 강국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점점 자동 장전 장치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건 적국인 중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 트렌드에 맞게 중국의 자주포도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겉껍질만 궤도형 자주포처럼 생겼을 뿐 자주포로서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을 운용해 왔었습니다. 장전 과정은 전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장전과 사격의 과정 동안 승무원들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K9은 온전히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최소 인원으로 최소 노동력을 들여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극과 극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자주포는 현대적인 시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자주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중국은 그래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어 어느 정도는 볼만한 수준으로는 발전시켜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장전하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동화를 어렵게 이룬 시점에서 한국이 영상을 통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흥미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은 한국이 홍보하는 것만큼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연평도에서의 실전 사례를 꼽으며 사실과는 다른 근거들로 K9을 모함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번에도 K9의 신화는 조작된 것이라며 비난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공개한 수동훈련 영상의 진실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한국이 공개한 K9 수동훈련 영상은 예상했던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훈련 중 일부러 실제 교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했던 모의 훈련이었죠. 포병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 자체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포병들이 K9을 수동으로 조작해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플랜 B를 교육하는 것이 해당 훈련 영상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병들이 자동 시스템에 의존해서 작전을 진행하는 것과 작전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유사시에는 맨손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훈련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포병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맨 땅 흙바닥에 앉아서 하던 굳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새삼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계 자주포 종주국의 포병과 중국 포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포병들이 받는 차원이 다른 극한 훈련에 이들은 되려 진절머리를 냈다는 후문입니다. 멀쩡히 자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투지 하나로 수동으로 사서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웠다고 하죠. 한국 포병들이 하는 특이한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자주포 사격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을 가정한 특별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하죠. 전투 중 나머지 승무원이 모두 전사하고 단 한 명만 생존해 있을 경우를 가정하에 그럼에도 전투를 이어나가기 위한 훈련인 1인 방열 사격 훈련이 거기에 속했습니다. K9과 함께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를 맡고 있는 K55A1 자주포를 한 장병이 포탄 장전부터 사격 제원 계산 및 사격까지 모든 임무를 혼자서 수행하는 어려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전우들이 모두 전사한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을 테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느리더라도 포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1인 방열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후의 1인까지 전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군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병 승무원이 전사할 일이 생길 정도면 그 전선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막아줄 부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택하지 않고 최후의 최후까지 항전하는 상황을 훈련하는 모습은 아무리 부여된 상황이라지만 정말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한편 중국군의 훈련에서는 어김없이 어설픈 장면들이 포착되어 정작 중국인들이 고개를 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발 쏠 때마다 반동이 심해 춤을 춘다는 표현이 딱 맞는 포신이죠. 대체 자주포를 언제부터 만들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봇대만한 포신이 위태롭게 휘청거리고 차체가 흙먼지까지 날리면서 통째로 뒤로 밀려날 듯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포의 명중률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의 리포터도 땅을 울리는 포성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포를 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반동을 못 잡아서 땅째로 울리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제 훈련에서는 첫 선을 보인 탄약 보급 장갑차였습니다. K9 전용 탄약 보급 장갑차 K10입니다. 전장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K10만한 효자 품목은 달리 없습니다. K9 구매국들은 패키지로 사갈 뿐더러 K9 차체를 공유하는지라 차체 성능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9과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부품을 빼다가 동류 전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벌써 K9과 함께 세계 각국에 상당한 수량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의 효용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이 역시 부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따 자신들만의 탄약 보급 장갑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이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우선은 K10의 가장 특징적인 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베이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포탄을 그 위로 미끄러뜨려서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이없는 것은 그 장면이 외부에서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불안하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러면 이물질이나 충격에 취약해져서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무기를 잘못 뺏긴 중국의 모양새는 같은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성사시킨 루마니아 K9 수출도 관영 매체 보도까지 동원하여 견제했던 바 있습니다.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저평가하며 아직은 유럽과 미국의 제품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무기를 팔면 세계 평화를 해치며 지정학적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선에서 중국을 직접 노리고 있는 K9이 두려워 시진핑이 직접 나서 더 이상은 인도에 K9을 팔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두려운 한국 무기의 위상입니다. 한국 무기를 견제하기 전에 중국의 무기를 먼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